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건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체된 가족의 기능을 살려야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초대석, 오늘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네, 자, 지난 1월 13일에 취임하셨어요. 네.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느끼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 자체는 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요. 다만 이 여성가족부는 일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존의 국회의원보다 더 어깨가 무겁다라고 할까? 그리고 또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의 4년 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농사로 따지면 추수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런 데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마침 또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여가부 장관 맡고 계시니까요.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측면에서 지난 3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난 3년 동안 살펴보면 저희 부에서 집중했던 부분들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현 정부에 들어와서 4대학 근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주무부처로 열심히 일을 해왔고 네.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가끔씩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고는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일가정 양립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일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양립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그러나 이제 조금 부족했던 거는 그럼 실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체감도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다소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 보면 네.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책을 이 방향으로 펼쳐야 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위기 청소년을 지원했던 것 이런 부분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국민 체감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남아있는 과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총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이 정책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이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장 주력한 일, 아까 잠시 언급 주셨지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국민들은 또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여성가족부에 와서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필요성과 효과성은 거의 86%, 70%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요. 네. 체감도는 55% 정도 나왔는데 네. 이거는 국민들께서 필요성은 있으나 내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책을 국민들께 손에 꼭 쥐어줄 수 있도록 좀 세세한 부분을 살펴서 어떻게 하면 근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은
모성이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우선 네, 네. 임신과 출산, 육아기에서 모성이 보호되어서 편하게 이 제도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점차적으로 남성도 육아의 기에 휴직을 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의 통계를 보면 4,8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네. 5.6% 정도가 네. 실제 육아휴직을 했고, 그리고 약 8만 8천 명 정도가 그 전체 육아휴직자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점점점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에 대해서 갈수록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제도는 첫 번째 모성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뭐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거나 네. 인근에 어린이집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재택근무나 그리고 근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탄력 근무제, 그리고 시간제 근무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마련해 주고 네. 실천하는 기업들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동참해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에서 원래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직장 분위기가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고 계신데요. 자, 또 이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정부 국정과제가 성폭력과 각종 폭력 근절입니다. 그럼 그동안 성과가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특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대목인가요? 우선 성과를 살펴보면은요. 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좀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했을 때 이게 이젠 앞으로 건절될 수 있도록 네.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교원에 의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좀 봐주었던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강력하게 해서 벌금형까지 했을 경우 공무원은 아예 임용 자격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 퇴직의 사유로 추가되었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교원도 파면이나 해임 등에 따른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소 이 부분을 줘서 봐주었는 경우가 있는데 무관용으로 하겠다. 네. 이런 법적 제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살펴보면은 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네. 실제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하. 특별히 성폭력에 대해서 예전에는 성폭력을 했지만 이 성폭력 성범죄자들 검거를 해야 되는데 네. 2013년에 처음 이 정책을 실시할 때는 검거를 못했던 비율이 한 11.1% 정도 네.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엄청 줄었어요. 2014년도에 5%, 15년도에 3.6% 정도.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확 줄었다는 거죠. 검거율이 많이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 범죄자들은 이제 반드시 검거된다. 네.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셔도 되고 그런 또 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필요하고요. 네. 재범률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늘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네. 비율적으로 높았는데
드디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감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네. 건거나 관련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더 노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성폭력 부분 말씀 주셨고요. 자, 이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부가 특히 저출산 극복 그리고 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은 수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 우리 한국에서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남성이 같은 연도에 남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보면 네. 77% 정도 네. 되거든요. 차이가 있군요. 상당히 20% 이상 차이가 네. 나고 있죠. 이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은 57.9% 정도 높아졌네요. 네, 많이 높아지고 남성들도 조금 더 높아졌긴 하지만 차이가 좀 좁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성 경제 활동이 높아지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지금 현재의 남성 수준으로 증가가 된다면 네. 매년 국내 총 생산 GDP가 연평균 0.9%씩 상승할 것이라는 네. 예측이 있습니다. 네. GDP도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출산율도 다시 좋아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여성 경제 활동률이 좋아지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네. 국내 총 생산도 높아진다는 그런 같이 동반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네.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을 기준으로 했는 부분인데 2015년 정도 보면 3%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특별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훈련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요. 작년에는 147개, 올해는 150개소로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다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훈련보다 조금 다른 게 네. 우리가 경력이 단절이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 새로 세일센터에 가면 취업 설계를 해주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취업을 상담하고 진로를 지도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훈련을 시켜줘서 네. 그 나중에 기업에 면접을 갈 때 동행 면접까지 해줍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취업이 되고 나면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고용했던 기업에 사후 컨설팅까지 제공을 해줘서 네. 전체 취업 상담에서부터 사후 관리 같이 전체 서비스, 취업에 관한 설계와 서비스를 충분하게 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이 경단녀라고 우리가 부르던데 예.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에 또 자신감이 위축되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이러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죠. 예. 많이 좀 자신감도 제고가 되겠네요. 네, 작년 한 해에 이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세일센터를 통해서 네. 29만 명 정도가 의뢰를 해왔고 네. 또 일부 상담에 거친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취업까지 성공하신 분들이 14만 명 정도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셔서 가까운 세일센터를 찾아가시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 성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최근 장관님께서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네.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 젊은 엄마들도 면담을 해보고 나누고 보면은 부모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 방법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모의 인식도 아직까지도 아이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네.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식과 훈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 출산, 육아하면서 충분히 부모가 이런 방법상의 교육 그리고 인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어린이 육아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분석된 결과에서 미접종했던 부모님들께 저희가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시급하게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모 교육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자, 그런데 이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이 교육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 텐데, 자, 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또 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좀 이 노력을 강화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네, 우선 지금 정부 합동 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교육부가 발표된 내용에도 보면 일수별로 학생들이 결석했는 일수별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가정 방문을 가는데 그 담임 교사만 갔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가정 방문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경찰과 아니면 주민센터하고 학교 또 상담 교사 그리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과 같이 동반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학대 징후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시스템이 네. 전면 신학기가 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장관님 이력이 굉장히 다채로우세요. 교사 경력도 있으시고요. 네. 또 이 IT 업체 최고 경영자도 지내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에 오래 계셨었죠? 네. 그럼 이 경영을 하시면서 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혹시 좀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뭐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게 네. 아마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네. 이상하죠. 아무래도 여성 CEO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평소에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업무가 이제 실제로 협상이 되면 여성이기 때문에 약간 그 다소 소외시키는 경우도 뭐 종종 경험을 했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CEO로서 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직장인으로서의 여성들도 아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네. 실제로 또 가정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성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앞으로는 그게 장점으로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성과 일을 같이 해보면 좋은 점도 많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현장을 바꾸시는데 경험이 큰 이 자산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계시다가 지금 장관을 맡으셨잖아요. 예.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과 장관 모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방법상으로 다른 겁니다. 네. 목표는 뭐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입법과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또 저도 그렇게 역할을 해왔고 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집행 기관으로서 국회에 있을 때보다 좀 꼼꼼하게 살펴서 체감도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네. 거는 정부 역할이 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어떤 것 있으세요? 제가 우리 여성가족부를 맡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생각했는 게 작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과거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출발을 했지만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하면서 더불어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네.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네. 행복한 가정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소신이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마지막 힘까지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한번 남녀가 균형 잡힌 사회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초대석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